이상한 나라의 토깽 미스터리. 이번에도 조선시대 이야기야. 여러분들 혹시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천재학자가 밤마다 억울하게 죽은 시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비밀수사를 벌이던 조선판 CSI 법의학자였다는 얘기 들어봤어?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야. 밤만 되면 정약용은 돋보기를 들고 막 부패해가는 시체 앞으로 다가가서 은비녀를 꽂고 독극물을 다루면서 살인사건의 비밀을 파헤쳤어. 오, 셜록 홈즈인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 줄 알아? 정약용이 이렇게 비밀수사를 벌이도록 뒤에서 은밀하게 명령을 내리고 지켜주던 거대한 배후가 있었다는 사실이야. 그 배후가 누구였을까? 바로 조선의 절대 권력자 정조 임금님이었어. 정조, 세계지도 나왔던 그 임금님 아니야? 왕과 천재학자가 손을 잡고 벌인 궁궐 안팎의 비밀수사극. 흥미진진하다. 그런데 이 위대한 파트너십이 도리어 정약용을 파멸로 몰고 가는 잔인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 오늘 교과서가 우리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았던 정조와 정약용의 핏빛 가득한 미스터리를 같이 파헤쳐 보자. 여러분 좀 길어. 물 한 잔 갖고 와서 채널 고정해? 정조 임금님이 다스리던 시절로 가보자. 당시 조선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권력가들의 비리와 억울한 백성들의 피눈물로 가득 찬 세상이었어. 정조는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천재가 바로 20대의 젊은 정약용이었지. 정조는 정약용에게 아주 특별한 밀명을 내려. 약용, 이름 왜 이렇게 힘드니 정 선생님? 약용아, 암행어사가 되어 전국을 돌며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의 비밀을 밝혀라. 그때부터 정약용의 기괴하고도 위대한 비밀수사가 시작돼. 정약용이 직접 쓴 법의학서 흠흠신서를 보면 진짜 넷플릭스 드라마보다 더 소름 돋는 살인사건들이 가득해. 흠흠신서 봐야겠는데? 하루는 어떤 마을에서 남편이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골사또는 급체해서 죽었나 보다 하고 대충 묻으려고 했어. 왜? 귀찮으니까. 그런데 정약용이 출두해서 시체를 딱 보더니 비녀를 가져오라. 정약용이 은비녀를 죽은 사람의 목구멍으로 깊숙이 넣었다가 빼니까 은비녀가 어떻게 됐을까? 새까매졌겠지? 응. 순식간에 새까맣게 변해버린 거야. 독살이었던 거지. 그뿐만이 아니야. 상처가 안 보이는 시체에는 막걸리와 식초를 섞어서 온몸에 바른 다음에 뜨거운 햇볕 아래 놔뒀대. 그러면 신기하게도 살 속에 숨어있던 멍자국과 칼자국이 시뻘겋게 올라왔다는 거야. 오, 그래? 정약용은 썩어가는 시체 냄새를 온몸으로 맡아가며 밤새도록 뼈를 추리고 상처를 문질렀어. 오직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말이지. 정조는 이런 정약용의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감탄하며 네가 아니면 누가 이 진실을 밝혔겠느냐 하고 엄청나게 칭찬을 해댔어.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미래는 찬란한 빛만 가득해 보였지. 하지만 여러분도 알지? 남들보다 너무 똑똑하고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반드시 뭐가 와? 맞아. 질투가 따라와.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인 노론벽파 신하들은 정약용이 너무 무서웠어. 저 천재가 정조 옆에 계속 붙어서 비리를 파헤치고 개혁을 성공시키면 자신들의 밥그릇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 그래서 신하들은 정약용을 죽이기 위한 가장 잔인한 명분을 찾아내. 그게 뭐였냐면 정약용이 서양의 과학기술과 함께 들여온
천주교였어. 전하! 정약용은 점잖은 학자의 탈을 쓰고 밤마다 시체를 만지며 뼈를 추리는 되게 망측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저 사악한 서양의 종교를 믿으며 조선의 유교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테러 행위입니다. 테러라는 말을 알았어? 당장 저자의 목을 베어 대궐문에 걸어야 하옵니다. 전하! 매일 아침 수백 장의 상소문이 정조의 침전으로 쏟아져 들어와 정약용이 과학적으로 시체를 부검하고 백성을 살리려는 그 위대한 행동들이 반대파들 눈에는 사악한 마술을 부리는 악마의 행위로 둔갑해 버린 거야. 정약용은 졸지에 대역죄인으로 몰려 목숨이 경각에 달하게 돼 사방이 정약용의 목을 베라고 울부짖는 적들로 가득 찼던 거지. 자, 여기서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반전이 일어나. 정조는 정약용을 너무나도 살리고 싶었어. 하지만 자기가 감싸면 감쌀수록 신하들의 공격이 더 거세지니까 정조가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내린 결론이 뭔지 알아? 일부러 정약용에게 불호령을 내리면서 한직으로 아주 먼 시골에 현감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였어. 신하들의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으니까. 이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정조만의 가슴 아픈 지키기 방식이었던 거야. 정약용이 울면서 한양을 떠나던 날밤, 정조가 정약용에게 비밀 편지를 보내. 어찰이라고 하지. 약용아, 지금은 저들의 기세가 너무 강하니 네가 잠시 숨어 있거라. 내가 힘을 길러 저들을 누르고 나면 반드시 너를 다시 내 곁으로 부를 것이다. 그때까지 부디 살아만 있거라. 정약용은 유배지 같은 시골 방구석에서 그 편지를 품에 안고 매일 밤 눈물을 흘렸어. 임금님께서 날 잊지 않으셨구나.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서 전하께 돌아가리라.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름 끼치게 잔인한 운명의 날이 찾아와. 1800년 6월 정조 임금이 갑자기 의문의 고열과 종기에 시달리기 시작해. 그리고 정약용이 한양으로 복귀하기 딱 몇 주 전인 6월 28일 정조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아. 역사학계에서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은 정조 독살설. 이 그날이야. 독살했어? 아니야? 뭐야? 알려줘. 정조가 죽었다는 소식이 정약용에게 전해졌을 때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자기를 지켜주던 유일한 태양이자 소울메이트가 사라진 거잖아. 정조가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하들이 칼을 뽑아들고 정약용을 덮쳤어. 그의 형제들은 처참하게 사형을 당했고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에 척박하고 차가운 유배지로 끌려가게 돼. 무려 18년이야. 여러분, 청춘을 다 바쳐 조선을 바꾸려던 천재가 빗장이 꽉 걸린 유배지 방구석에 갇혀서 18년을 보낸 거야. 봄이 오고 꽃이 피어도 정약용의 마음은 언제나 정조가 죽던 그 핏빛 5월에 멈춰 있었어. 매일 밤 정조가 덮어주었던 토롯의 온기를 기억하며 정약용은 미치는 대신 붓을 들었어. 자기가 밤마다 땅을 파고 시체를 보며 깨달았던 법의학 지식, 그리고 정조와 함께 꿈꿨던 나라의 설계도를 피토하듯 책으로 쓰기 시작한 거지. 그게 바로 500권이 넘는 다산전서의 진짜 비밀이야. 육체는 비록 비극적으로 찢겨 헤어졌지만 그들이 영혼과 꿈만큼은 역사 속에서 영원한 파트너로 살아남은 거지. 살짝 쓸쓸하고 슬펐어, 그지? 정조는 어떻게 죽은 거야? 진짜 독살이야? 정약용 되게 불쌍하다. 그리고
멋있다. 그 법의학서 봐야 되겠어. 우리 정조 임금님이랑 정약용 선생님 멋있다. 그 둘은 환생했을까? 그 둘은 다시 만났을까? 예를 들면 지민이랑 태영이처럼 친구로 나와서 BTS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구하고 좋은 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BTS 같은 큰 아이돌로 태어나가지고 둘은 정말 영원히 친구로 행복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지금도 국위선양 하잖아. 그렇게 환생해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는 얘기야. 여러분, 토끼가 그러는데 정조랑 정약용이 태용이랑 지민이로 환생했다더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나의 바램이라고. 그 둘의 브로맨스가 이승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던 얘기야. 이상한 얘기 퍼뜨리지 마. 하지만 재밌었지? 토깽이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그러면 조뜨꾸 알 땡큐!